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카카오TV에서 생방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의 이름은 헨리 하워드 홈스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실 그의 실명은 헨리 하워드 홈스가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허먼 머제트란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뉴햄프셔 호수 지방의 작은 부락 출신이에요. 1860년에 태어났고요. 그는 상당히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예의 발랐고 머리도 좋았고 집도 굉장히 유복한 지방에서 태어났고요. 사실 장래가 기대되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가정 생활만큼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성경을 독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구절을 자신의 고지곧대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매우 사랑했지만 그것의 형태를 매질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아주 가혹하고 일상적인 매질이 계속 가해졌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여기 있는 이 허먼 머제트는요. 유년 시절을 매질만 당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때문인지 점점 아이의 성격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변해가요.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지내는 것을 더 좋아했고요. 어린 시절에 친구가 한 명 있긴 했습니다. 딱 한 명 있었는데요. 자신보다 한 살이 많았던 톰이라는 아이였어요. 톰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던 허먼은요, 어느 날 둘이 그 동네에 있던 한 버려진 집에 놀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막 같이 놀다가 이 친구 톰이 발을 잘못 디뎌서 2층에서 밑으로 떨어져 죽게 돼요. 그리고 어렸던 허먼은 그 모든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건 상당히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그 허먼은 점점 더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성격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괴롭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허먼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인 동시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이 허먼보다 나이가 많은 상급생들이 그 마을에 있는 의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의사가 다른 곳으로 왕진을 나가서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타서 허먼을 그곳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허먼을 발로 차고 막 구타를 하면서 막 괴롭히게 돼요. 그러다가 이 허먼을 강제로 끌고 가서는 사무실 구석에다가 잡아뜨리게 되죠. 그리고 이 의사 사무실 안에 있는 인체 해골을 그에게 밀어 넘어뜨려 버립니다. 자, 나이 어린 허먼에겐 이건 굉장히 공포적인 상황이었어요. 온 몸에 부서진 해골을 뒤집어 쓴 아이가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나머지 소년들은 그를 내버려두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는 그날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일을 계기로 허먼은 평생토록 해부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해요. 처음에 이 해부학에 대한 관심은 개구리와 도마뱀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조금 더 물체가 큰 토끼나 고양이, 개까지 그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해부학에 대한 관심은 원래부터 머리가 좀 좋았던 허먼을 결국 의대에 합격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의대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너무도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허먼이 이때부터 범죄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어떤 범죄냐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한 범죄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법적인 어떤 허술함을 이용한 사기범이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에 들어갑니다. 자기는 원래 허먼인데 톰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에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의대 안에 있는 시체를 빼돌려서 이 시체가 톰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대학교의 생활비와 또 등록금으로 계속 충당을 하죠. 그런데 이 사기라는 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내에 있는 많은 시신들을 밖으로 이제 빼내면서 계속 보험금을 타냈게 돼요. 물론 이건 워낙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체들이 허먼이 혹시나 살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학교 그 연구실에 있었던 순수한 시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대학 생활에서요, 같이 다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행방불명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주변인을 조사를 하다가 홈스랑 친했던 것을 알게 되고 홈스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홈스의 증언에 따르면 걔 고향 간다고 내려갔는데? 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고요. 그가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풀려난 홈스는요, 바로 시카고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자신의 그 허먼이라는 이름 말고 홈스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되죠. 가명을 쓰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자기가 이전에 쳤던 그 보험 사기들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신분을 세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어릴 적에 굉장히 우울하고 좀 폐쇄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격과는 완전히 반대로 굉장히 쾌활한 성격으로 이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적응을 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고급 주택가에 늙은 과부 홀튼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약국을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학 지식이 있던 이 홈스가 이 약국의 조수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약사와 의사가 만났어요. 둘은 파트너로서 약국이 더욱더 번창합니다. 그런데 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약국 주인 여자 홀튼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홈스는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 그 홀튼 여자 주인 홀튼 씨가요 친척집에 간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가게를 맡기고 돌아오질 않으시네요. 제가 운영할 수밖에 없겠죠. 하고서 그때부터 거의 이 약국을 소유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약국이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꽤 벌게 돼요.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약국을 팔고 약국의 바로 건너편에 건물을 사게 돼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홈스는 이 건물을 캐슬이라고 불렀어요. 캐슬은 영어로 성이라는 뜻입니다. 1층에다가 약국과 편의시설들을 집어넣었고요. 2층과 3층에는 자신의 사무실과 아파트로 만들어버렸어요. 사실 겉보기에는요, 여러분 사실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평범한 호텔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쵸? 그렇게 특이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요, 내부에는 100개가 넘는 작은 방들이 비밀 통로와 가짜 벽들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고 각종 환기구에는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요. 바로 이게 그곳의 대략적인 그 내부 지도라고 알려지는 거예요. 2층 지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딱 봤을 땐 그냥 단순한 건물이지만 안에는 작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미로처럼 해놓은 거예요. 정말 무슨 게임하는 줄. 자, 벽은 성면으로 채워서 방음 장치를 해두었고요. 문에는 구멍을 뚫어서 홈스가 안전하게 다른 방을 엿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더 무서운 건 많은 방에 가스 파이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용 방에서 이 가스 파이프로 통해서 마음대로 자기가 독가스 같은 거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조절하는 걸 만들어 놨고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여러분 현실감을 위해서, 이게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분이 있어요. 이
사진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잔혹한 부분이 많아요. 자, 이렇게 호텔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건물의 2층과 3층에는 이 지하실로 바로 이어지는 낙하장치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 2층과 3층에서 시체가 나오게 된다면 그 시체가 바로 지하 밑으로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곳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하실에는 홈스의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연구실의 사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가 홈스의 연구실로 추측되는 곳인데요. 해부용 탁자와 각종 수술 도구,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큰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자, 이 그림이 이제 그때 홈스의 사건을 대략적으로 묘사해 놓은 건데요. 제가 조금 다른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중간에 모자를 쓰고 있는 게 홈스예요. 누군가를 화장실에서 죽이죠. 그런데 그 위치가 너무나 특이한 게 이 밑에 있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 화장실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곳에 이 2층에 위에 3층에 올라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감금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홈즈가 셜록 홈즈인가요? 아니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홈즈는 건축 기술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집을 다 어떻게 지었을까요? 직접 건물을 짓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기적으로 건물을 짓는 업체를 계속 바꿔갔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여기만 짓고, 어떤 사람은 와서 여기만 짓고, 어떤 사람은 와서 여기만 지으니까 이 전체 건물이 어떤 미스테리한 룩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건물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오직 주인 홈스 한 명이었어요. 자, 홈스는요, 이 캐슬이라는 곳으로 이사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코너라는 이름의 시계 수리꾼을 손님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코너라는 사람은 아내 줄리아와 딸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또 한 명의 그 줄리아의 동생, 그러니까 처제죠. 18살 된 처제 가디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홈스가 이 코너라는 시계 수리공한테 굉장히 넓은 아량을 베푼 거죠. 그래서 우리 건물에 저기 한 구석이 있으니 그 구석에서 너가 시계를 수리하는 장소로 쓰도록 해라. 대신에 니네 와이프가 내 비서로 일을 해주면 우리가 다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코너가 너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아내가 홈스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홈즈는 굉장히 잘생기고 매력적이, 그리고 돈 많은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줄리아가 그와 눈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코너가 그 길로 바로 이 시카고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남겨진 게 누구냐? 줄리아, 와이프 줄리아와 줄리아의 동생 가디와 딸이 남게 돼요. 그쵸? 그런데 이 중에 홈스가 이 줄리아의 동생인 가디까지 이제 자신의 정부로 받아들이고 결국 임신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홈스가 가디를 데리고 사업상 친구들을 만나러 다른 도시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땐 혼자였어요. 가디는 행방불명됐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가족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못하게 했죠. 또 이런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줄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홈스는 아직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강제로 낙태시켰고요. 아버지 줄리아의 딸, 도망갔던 남편 코너와 같이 낳았던 딸 펄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8살 된 딸 펄마저 이유를 알 수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의 다가 아니에요. 1893년 시카고에 만국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도시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홈스 같은 경우는 돈벌이에 굉장히 능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살려서 이 집에다가 호텔로서 관광객들한테 이곳을 제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호텔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호텔에 묵었던 많은 관광객들 중 이 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워낙 예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실종됐고 이곳에서 그로 인해서 회부를 당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시카고의 의학대학에서는요, 그 홈스에게 정기적으로 많은 시체와 해고를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홈스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죠. 그러니까 홈스는 이 호텔을 사람들한테 호텔로 내주고 돈 받고 시체 죽여다가 다시 의과대학에다 갖다 팔아가지고 다시 돈을 얻고 정말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는 왜 가만히 있었냐? 대학에서는요, 해부를 하고 연구를 할 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괜찮은 시체 표본을 얻기가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가 너무나도 좋은 상태의 시신을 공급해 주니까 따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건 1870년대 그때 이야기예요. 자, 사실 너무도 오래전 사건이어서 그의 체포 과정에는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도대체 체포가 됐느냐? 호텔에 정체 모를 불이 발생을 해서 소방관들이 불을 끌어왔다가 지하에 많은 유골들이 나와서 경찰에 붙잡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는 공범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피첼라란가 벤이라는 공범이었는데, 벤이란 사람이 워낙 이 홈스만큼 똑똑하지 않다 보니까 실수로 보험 사기 혐의가 적발돼서 경찰이 이곳으로 와서 조사를 하던 중 이 모든 실체를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 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됐는데 범행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워낙 과거의 이야기라요. 문제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경찰들이 이 호텔에 들이닥치게 돼서 이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곳에는 수많은 뼈가 묻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신들이 해부학 침대 위에 누워져 있었어요. 지하에는 불에 탄 사람의 뼈가 남아있는 스토브가 남아있었고요. 바닥에 많은 뼈가 묻혀 있었고요. 또한 그 주인 모를 여러 사람의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고 해요. 구석에 있는 해부대에는 피로 물들어져 있었고요. 그곳에는 수없는 많은 해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변호를 자신이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전문 변호사도 아닌데 굉장히 능숙한 자기 변호를 했다고 알려졌어요. 결국 그가 인정받은 그 범죄는요, 2년 동안 27건의 살인과 9건의 살인 미수를 자백하게 됩니다. 자, 27의 살인과 9건의 살인 미수예요. 하지만 실제로 실종 건수는 50명 이상이에요. 하지만 다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시카고에서 최초로 기록된 연쇄 살인마로 기록되고 결국 교수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죽음 또한 심상치 않았어요. 교수대에 올라서 목이 메었는데 그 교수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이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바로 죽을 수도 없었어요. 약 15분 동안 교수대에 매달려서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그가 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었을 때 그의 표정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슬픈 표정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홈즈는 유족들의 복수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내 관을 시멘트로 감싸서 10m 깊이의 깊은 땅 속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경찰은 그의 이런 요구를 받아주게 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해부했던 걸 즐겼는데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 자신의 시신에 손대는 건 끔찍히 싫어했나 보네요. 자, 그가 범행 장소로 사용했던 바로 이 호텔은요, 1938년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우체국이 대신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통 H.H. 홈즈라고 찾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고요. 살인 호텔이라고 불리고 있어요.